내년에 M&M이 제값 받고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상장에 실패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LS 입장에선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상장이 무산되면 Fi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지분을 강제로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환 규모만 2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LS에서 이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LS그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공들여 추진하던 SX솔루션즈 상장을 울며 겨자먹기로 철회했죠. 단순한 IPO 무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 그리고 향후 승계 작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꽤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올 초 LS그룹이 미국 자회사인 SX솔루션즈 국내 증시 상장을 전격 철회했잖아요. 조달 목표 금액만 5천억 원이 아주 중요한 딜인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죠? 역시 중복 상장 논란 때문이죠. 원래 LS 측은 이걸 인바운드 상장, 재상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LS가 거금을 주고 인수한 해외 우량 자산을 국내 증시에 들여와서 재평가 받는 거란 입장이었죠. LCX는 LS그룹이 2008년 1조 원이나 들여 인수한 슈페리어 LCX거든요. 하지만 주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LS에서 알짜 통신선 부분만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전형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본 겁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과거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가 생겼잖아요. 자회사의 알맹이를 가져와서 상장하며 모회사 주가가 떨어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미 체감했으니까요. 네, 사실 LS그룹 안에는 LS 일렉트릭, LS 머트리얼즈, LS 마린 솔루션까지 이미 상장사가 많거든요. 여기서 또 알짜를 빼낸다니까 주주들이 반발한 거죠. 거기다가 작년에 구자은 회장이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안 사면 그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6,500억 넘게 증발하기도 했죠. 이번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타로 이제 대통령이 5천자리에서 직접 L자 들어가는 주식을 안 사라는 보도를 인용했잖아요. 뭐 LG 그룹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LS 그룹을 질타한 것 같은데 결국 정부의 압박,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판은 예견된 일이었을 텐데 이런 눈총을 감수하면서 상장을 밀어붙인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5천억 조달에 목을 맸던 건가요? 먼저 구자은 회장이 선포한 비전 2030부터 얘기해야 될 텐데요. 2022년 LS그룹 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룹 자산을 8년 안에 2배, 5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려 2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룹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는 도저히 그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펀딩 갭, 즉 자금 부족을 메울 핵심 동력이 자회사 상장이었는데 도중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주요 계열사들이 실제 금고 사정은 어떤 거예요? 재무제표를 좀 뜯어봐야겠는데요. 먼저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LS전선부터 보죠.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무려 300%를 넘는데 지금 전력만 슈퍼사이클 타고 돈을 갈퀴로 못 끌어모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까? 해적 케이블 사업이 수주 마진은 좋지만요. 초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에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고 동해 공장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EBITDA가 3,600억 정도였는데 캐펙스로만 2,700억이 나갔거든요. 버는 돈의 70% 이상을 고스란히 이제 설비 짓는 데 쏟고 있는 거네요. 거기다 2년 전에 LX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가온자산 이런 계열사 지분 취득에도 한 1,440억 정도 썼고요. 네, 그러니까 자체 현금으론 부족해서 계속 밖에서 차입을 끌어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지만 LS 머트리얼즈 같은 종속회사 IPO로 일부 자금을 보충했었는데요. 이젠 힘들어졌다는 게 뼈아픈 거죠. 전선은 뭐 그렇다 치고 LS M&M, 그러니까 예전에 LS 니코동 재련이죠. 이 회사 사정은 좀 어떤가요? 규모도 제일 크고 그룹 최고의 캐시카우였잖아요. 여기서 현금을 창출해서 그룹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M&M 역시 요즘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현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기존 사업이 동제련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벗어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목표로 전고체 사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021년 한 해만 빼고는 계속 잉여연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작년에 구리 같은 금속 가격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M&M이 원재료 매입을 좀 대폭 늘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원재료 매입을 대부분 유산스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품 대금을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갚는 건데요. 역시 회계상 차입으로 잡힙니다. 현금은 부족한데 공장 짓고 원재료 사느라 돈은 계속 쓰니까 순차입금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겠죠. 작년 9월 말 기준 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5배가 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짚어보면 그림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핵심 계열사들이 이제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빚이 늘고 있고, 이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외부 자금을 끌어올려던 계획이 중복 상장 논란으로 다 엎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금 압박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지주사인 LS로 역류하게 되겠죠. 자회사가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면 결국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본을 수혈해 주거나 빚보정을 서줘야 하니까요. 실제로 최근 LS전선이 미국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지으려고 유증을 했고요. LS가 1,500억을 출자해서 도와줬죠. LS는 순수 지주사잖아요. 이제 자체 사업이 없으니까 계열사 배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빚 갚고 공장 짓느라 바쁜데 지주사로 올려줄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LS는 무슨 돈으로 자회사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회사들이 LS로 배당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배당 규모가 큰 M&M을 보면요. 현금 유입이 팍팍한 와중에도 2023년 1,753억 원, 2024년엔 대폭 줄긴 했지만 940억을 배당으로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부담이 너무 크겠죠. 거의 차입으로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2024년 12월 말에 JKR 파트너스가 보유 중이던 EB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M&M 2대 주주가 됐고요. LS 지분율은 100%에서 75%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M&M에서 LS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엑시스 상장 철회 사태가 단순히 IPO 하나 무산되는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반응이겠네요. 앞으로 그룹의 자금 흐름에 도미노처럼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2027년이 관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LS M&M, LS 전선, LS 이링크, LS 파워솔루션 이런 자회사들이 줄줄이 상장 후보로 꼽혔거든요. 특히 LS M&M이 문제인데요. L6 상장 철회로 IPO를 준비 중이던 M&M의 상장 일정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2년 FI들과 맺은 풋옵션 계약 때문이에요. 아, 당시 그 LX가 일본 JX 금속이 보유하고 있던 M&M 지분 이제 49.9%를 전부 매입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9,300억 넘게 들었으니까 자금 부족한 것 때문에 FI를 끌어들였고, JKL 파트너스의 EB 발행한 게 이때쯤이죠. 맞습니다. 당시 4,700억 정도로 수혈받으면서 LS가 약속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27년까지 LS M&M을 상장시키겠다는 겁니다. FI가 엑시트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복 상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깐깐해졌고, 주주들 눈초리도 곱지 않고, 내년에 M&M이 제값받고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상장에 실패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LS 입장에선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상장이 무산되면 FI는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지분을 강제로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환 규모만 2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LS에서 이런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지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풋옵션과 상장 문제가 그룹 3세 승계하고도 연결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LS그룹은 사촌 경영 원칙에 따라서 구자은 회장 체제지만요. 구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30년경에는 3세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세 경장의 선두주자가 구자열 전 회장의 장남 구동희 대표예요. LS 지분도 구자은 회장 다음으로 많은 3.04%를 쥐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동희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LS M&M입니다. 2024년 말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서 2차 전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구 대표 입장에선 맡은 신사업을 궤도에 올리고 IPO까지 화려하게 성공시켜야 승계의 완벽한 명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안개 속에 빠지면서 승계 플랜도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톱니바퀴처럼 여기저기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비전 2030은 달성해야 하고 자회사 릴레이 상장으로 투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틀어졌고요. LS 측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선 주주들 달래기부터 나선 것 같은데요.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전년 대비 배당금 40% 확대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 환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그널이죠. 또 그간 IPO를 노려오던 LS 에코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LS전선이 FI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포기했다고 해야겠죠. 결국 앞으로 부족한 자금은 SI 또는 해외 국부펀드를 유치하거나 유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까다로운 방식으로 조달을 해야겠네요. 바야흐로 상장 없는 성장이라는 아주 험난한 시대에 오른 셈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기업들이 막연한 장밋빛 비전이나 IPO 약속으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이번 LS 사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안 남았죠. 2027년 LS M&M의 풋옵션 압박이라는 재무적인 고비가 다가오기까지 LS가 자금 딜레마와 승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갈지 저희 더베스뷰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